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좀 이제 우리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하소한 부분까지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이 2년 이상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분은 그래도 남편하고는 이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 최석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사건을 맡았던 승소 사례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식당을 해오면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젊을 때부터 시종불량 상태에 있었어가지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거래나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명의는 전부 이제 의뢰인의 이름으로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남편분이 이제 주기적으로 밤늦게 친구들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좀 많았고요. 그 때문에 남편분이 아침에 이제 정해진 식당 업무를 하지 못해가지고 의뢰인이 혼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의뢰인은 아내로서 남편을 좀 바르게 살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보니까 남편한테 주었던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또 나중에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 싶으면은 다시 그 정지한 거를 풀어줬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계속 이제 술을 먹으러 밤에 돌아다니니까 남편의 술 친구들한테도 좀 남편하고 술자리를 좀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가 되었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또 밤늦게까지 유흥업소에서 술을 먹느라고 식당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의뢰인도 좀 참다가 남편한테 줬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던 남편 명의 실격카드에 있던 잔액까지 전부 이제 식당 포스기를 긁어가지고 자기 계좌로 이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가출을 해버리더니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출을 하고 한 달 가까이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가지고 걱정하던 의뢰인은 갑자기 이제 이혼 소장을 받고서 놀라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사건을 검토해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혼을 하게 해달라 제시한 근거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가 썼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정지를 시켰고요.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 잔액을 식당에 자기 멋대로 긁어서 절도를 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친구들을 상대로 자기를 만나지 말라라고 강요해가지고 자신의 있는 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점, 그리고 자기의 친가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아내가 거부해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를 훼손시켰다라는 점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남편 측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 이제 의뢰인분은 둘째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아들의 결혼 자금을 대주기로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출을 해버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이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다고 자녀의 결혼식은 또 그러니까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의뢰인 계좌에 대출금이 들어오게 됐는데 남편 측은 이 대출 금액도 의뢰인의 재산이고 자기랑 아내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기 때문에 이 대출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가지고 이제 의뢰인 쪽은 30년 이상 살아온 것도 있고요. 또 자녀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는 이제 이 방향에 맞게 이제 2가지 방향으로 방어를 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편 측이 주장하는 이혼의 사유가 사실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거는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하던 중에 이제 의뢰인이 지나가는 듯한 얘기로 그러니까 아들들도 이제 아버지가 가출을 해가지고 좀 아버지를 계속 집에서 좀 욕하고 있고 나를 많이 위로해주고 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아들들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런 사실 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남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작성자인 친구나 자기 여동생은 남편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살던 사람이 아니죠. 반면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당사자인 남편과 의뢰인과 30년 이상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거를 방해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녔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 친구들한테 그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어떤 경우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신뢰성이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남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를 해가지고요, 남편이 유흥업소를 주기적으로 출입을 했다라는 근거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한 현금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금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액수의 채무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의뢰인이 식당 업무에 이제 종사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제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사소한 부분까지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조회가 좀 이제 하나만 하더라도 한두 달이 걸리는데 여러 개를 이제 순차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송이 2년 이상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분은 식당기는 혼자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자녀의 결혼식까지 혼자서 도와줘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지만은 그래도 남편하고는 이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제가 변호사로서 이혼 소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소송이 계속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던 분들도 또 지쳐가지고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 의뢰인 그리고 이번 사건이 좀 더 좀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판사님은 우선 그 의뢰인 분이 남편 체크카드 잔액을 이제 무단으로 인출한 거는 잘못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잔액을 인출한 액수가 사실 몇십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유흥업소에 왔다 갔다 했던 그 내역들, 그리고 일시랑 그 다음에 그 체크카드에 잔액을 인출했던 그 일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우리 의뢰인의 행동이 이혼을 할 정도로 잘못한 행동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확인서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니까 판사님은 이제 남편 측이 제출한 뭐 친구나 시누이의 사실확인서보다는 아들들의 사실확인서를 더 믿고 좀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남편이 무리하게 억지를 부려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었지만은 소송에 있어서 이제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어머니를 위해서 사실확인서를 써준 자녀들의 의지를 판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의 내용, 그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의뢰인의 목표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나 중요한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진행해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늘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일단 선임하셨다고 한다면은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승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다 알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사건에서 승소를 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승소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특한 최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빠르게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